저는 싱글맘이었어요. 이 방송 혹시 보고 계신 분 중에 워킹맘 계시고 싱글맘 계시고 싱글 데디도 있잖아요. 너무 많은 애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힘내시기 바래요. 하루는 이제 아기가 우니까 이제 진짜 난 가야 돼 하면 아기를 이렇게 놓고 잘 부탁한다고 하고 나와서 그 현관 앞을 못 떠나는 거예요. 왜? 아기 울음이 잦아들면 발이 떨어지니까 잦아들지 않아서 막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기가 불쌍해서. 그래서 그때 스타일리스트도 없었어요. 막 이렇게 이쪽엔 옷, 이쪽엔 아침 신문, 이쪽엔 내 가방, 이쪽엔 분장통 잔뜩 들고 이러고 내려가다가 첫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그 모든 거를 품에 안은 채 맨몸으로 떼굴떼굴 굴렀어요. 새벽에. 제가 MBC를 퇴사한 이유 중에 하나 또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싱글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이한테 아빠와 엄마를 동시에 해줬어야 되고 제가 일도 하면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허허벌판에 혼자 나서는 느낌이었어요. 저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일이 없으면 굶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원래 맨주먹이었어. 그런데 또 한 번 맨주먹 되는 걸 뭘 그렇게 두려워해. 그리고 난 아직 젊잖아. 그리고 나는 엄마기 때문에 힘이 있어. 엄마는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책임감이에요. 이 세상에서 진짜 진리는 몇 가지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감, 성실, 막 지루해 죽겠죠. 또 그 소리. 전 책임감이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책임감이 강해졌는지 아니면 타고 태어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책임감이 강하고 그게 제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책임을 다하다 보면 내가 또 뭐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책임감이 강하지만 책임감 강한 사람을 좋아해요. 제 인생에 제가 30대 인생 전반전까지 제가 가장 큰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분은 바로 우리 어머니세요. 지금은 딸 바보 시대잖아요. 그죠? 지금은 막 딸이 귀하잖아요. 막 아빠가 딸 이뻐서 기절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대대로 내려오던 게 뭐죠? 남아선호 사상.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들 얘기를 하니까 전 사실 텔레비전 나와서 아들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지만 저의 아들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원칙이었어요. 평생 지켰고. 그래서 아들 얘기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싱글맘이었어요. 이 방송 혹시 보고 계신 분 중에 워킹맘 계시고 싱글맘 계시고 싱글 데디도 있잖아요. 너무 많은 애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힘내시기 바래요.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이 저 깜짝 놀랐어요. 아들을 낳는 순간 100% 아들로 옮겨가는 거 있죠. 저는 사실은 아들에 대한 책임감이 저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에요. 저의 가장 큰 힘이고. 안녕하십니까? 백지연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잖아요. MBC 9시 뉴스 데스크를 임신해서 9개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태교는 MBC 9시 뉴스 데스크예요. 뉴스에 좋은 소식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많아요? 이 음악을 들려줘도 마땅치 않은데 저는 아침부터 눈만 뜨면 뉴스. 그리고 스튜디오. 그리고 사실 저는 긴장을 안 하지만 제 몸은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그게 저희 아들한테 사실 미안해요. 그런데 9시 뉴스를 9개월까지 했다고 그랬더니 입덧이 없었구나. 남의 일은 늘 쉬운 법이에요. 남의 아들 군대는 늘 빨리 갔다 오고. 입덧을 왜 안 했겠어요? 너무 심하게 했어요.
아시죠? 어머니들은 아시죠? 그때 막 진땀 나잖아요. 식은땀. 그리고 막 온몸에 진땀 흐르고 제 브라우스가 다 젖고 아, 나 이제 전국으로 생방송 하는구나. 이 사고를 내는구나.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견디고 아가한테 미안하지만 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가졌을 때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난 일만 하던 사람인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낳자마자 정말 낳자마자 그게 자연의 원리인가 봐요. 막 모성애가 펌핑.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 부서질 것 같잖아요. 아가들은 손가락을 이렇게 부서질까 봐 살살 잡고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그때 제 심정은 세상에서 제일 힘센 장군인 거예요. 다 와봐, 다 죽었어.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엄마로서 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책임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볼게. 잘 키워줄게. 또 하나는 아들이 보기에 아, 우리 엄마 참 열심히 살아.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 뉴스가 있어요. 2시간씩 생방송하는 6시부터 8시까지 그 뉴스를 자원했어요. 왜요? 아침 6시 뉴스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에 출근해요. 그러면 아침 9시에 퇴근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계산이 선 거죠. 아, 나만 잠을 한 2-3시간만 자고 버티면 해 있을 때는 육아하고 해 없을 때는 일하고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새벽 3시에 매일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아가를 재워요. 이렇게 800개라고 데리고 자다가 깨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빼고 나가야 되는데 애가 응? 하고 깨요. 그러면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 다시 자자. 그리고 또 다시 재워요. 그리고 또 좀 재웠다가 다시 빼요. 그럼 또 응? 다시 또 재워요. 마지막까지 걔를 재워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어떡하냐? 얘를 안고 방송국으로 갔어요. 아유, 저러니까 여자가 결혼하면 직장에 있으면 안 돼. 여자가 저렇게 애 낳으면 그만둬야 돼. 이해 못하는 조직원들 너무 많거든요.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저쪽 구석에서 한쪽에 애기 안고 한쪽에 기사 막 쓰고 기사 보고 이러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엄마, 너무 죄송해요. 애기가 또 나랑 같이 있어. 그럼 알았어 내가 갈게 하고 그 새벽에 저희 어머니 뛰어오시는 거예요. 방송국으로. 그래서 저랑 바톤 터치하고 애기를 안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아기가 우니까 이제 진짜 나 가야 돼 하면 아기를 이렇게 놓고 잘 부탁한다고 하고 나와서 그 현관 앞을 못 떠나는 거예요. 왜? 아기 울음이 잦아들면 발이 떨어지니까 잦아들지 않아서 막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기가 불쌍해서. 그래서 그땐 스타일리스트도 없었어요. 막 이렇게 이쪽엔 옷, 이쪽엔 아침 신문, 이쪽엔 내 가방, 이쪽엔 분장통 잔뜩 들고 이러고 내려가다가 첫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그 모든 거를 품에 안은 채 맨몸으로 떼굴떼굴 굴렀어요. 새벽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너무 아프죠. 여기저기 다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힘들다. 일을 그만둘까? 아마 세상에 많은 워킹맘들 제가 이 말하면 혼자 우실 거예요. 애를 위해서 내 일을 포기해야 되나? 아니야,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텐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또 그것만이 아니죠. 애와 직장 사이에 끼어서 직장에선 직장 눈치 보고 집에서는 가족들 눈치 보고 그걸 거쳐서 온 거예요.
6월 7일 목요일, 6월 8일 금요일 MBC 뉴스데스크 진행해드립니다. 갑자기 저 혼자 막 결심을 해요. 아무도 결심하라고 안 했어요. 저 원래 혼자 결심하잖아요. 우리 아들 한 2-3살 때 한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뭐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래서 말로 하지 말고 증거로 보여줘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 아들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책 10권만 출판하자. 내가 정말 열심히 산 걸 우리 아들이 믿어주겠지? 그래갖고 미친 듯이 책을 써요. 그래갖고 제가 저희 아들 18살 때 10권을 완성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제작진이. 밥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밥을 한 번도 안 해? 내가 그래도 엄마예요, 명색이. 그래도 뭐 할 줄 아시네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달래요.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엄마의 음식. 저희 아들은 소고기 뭇국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소고기 뭇국을 아주 시원하게 끓여요. 저희 아들은 약간 깊은 맛이 나면서 얼큰한 걸, 맵지 않으면서 얼큰한 걸 좋아해서 대파 많이 넣고 콩나물 머리는 꼭 떼고 그래야 시원해요. 근데 소고기 뭇국은 또 겨울무로만 끓여야 되잖아요. 여름무는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무가 있을 때 그걸 끓여서 해주고요. 퇴근하는 시간에 제가 밥상을 샥 차려놨었죠. 같이 밥을 먹어요. 전 그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어요. 이거 방송 안 나갈 거니까 얘기하면. 인터넷에 사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막 올라와 있어요. 우리 아들 결혼 사진도 올라와 있고 우리 아들 증명 사진도 올라와 있는데 우리 아들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누구 집 총각을 그렇게 올려놓고 남의 아들이라고 하지? 이제 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네 인생을 네가 설계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멋지게 펼쳐봐. 그런데 너 어디 가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이것만은 기억해야 돼. 엄마는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무엇을 하든 네 편이야. 그리고 엄마가 이 손가락 하나는 늘 네 등 뒤에 이렇게 대둘게. 엄마의 손가락 작고 힘없어 보이지만 엄마가 네 등 뒤에서 요 검지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대고 있으면 너 절대로 뒤로 넘어지는 일 없어. 그러니까 배짱 좋게 자신감을 갖고 네 인생을 시작해봐. 그랬어요. 결국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려 했던 대상 저희 어머니와 아들 또 저를 믿어준 조직 선배들은 저한테 열매로 돌아와 줬어요. 아기를 키우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갈라졌는데 한 사람은 안 키우고 한 사람은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키우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응원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 편견을 좀 걷어내고 함부로 말하는 것 서로 지양하면서 용기라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힘내시기 바라요. 응원합니다.